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3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김요월, 무진일이 되겠고 일진,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뭐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뭐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사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의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토라고 하는 것을 잠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해서, 무토는 고황토라고 했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광야 같은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는 건토이면서 작은 토가 아니기 때문에 왕하면 후중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후중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울체돼서 막힌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막히고 울체되면 토로서의 용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왕한 무토는 어떻게 쓴다?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하면서 병화로서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용신을 치용하는 법인데, 원령에 따라서 이제 간목을 우선할 것인지 개수를 우선할 것인지 또는 병화를 우선할 것인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묘월이죠. 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 묘월은 물론 이제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 이제 목욕지라고 해서 음란 안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큰 의미는 없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제왕지로서 왕하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토가 왕할까요? 목이 왕할까요? 당연히 목이 왕하고 일간 무토는 약해진다. 그래서 목이 왕하게 되면 토는 산토가 된다 또는 박토가 된다 그러죠. 산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나무 뿌리가 땅 바깥으로 튀어져 나와 있고, 흙은 옆으로 막 흘러가지고 이게 토인지 나무 뿌리인지 이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초 같은 화분에다 화초를 심어도 뿌리가 많게 되면 흙은 온데간데 없이 나무 뿌리만 있게 되죠. 그게 목이 토를 가는 경우가 되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 박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묘월의 무토도 목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가 된다.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주거나 방조해줘야 된다. 생조는 인성인 화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경급적인 토로 하는 것인데, 일단은 관성이 왕할 때는 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역시나 하늘의 태양지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좋다. 왜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굉장히 크고 넓고 광활한 개념인데, 날로 하나 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지만 그 넓은 대륙을 갖다가 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병화가 없이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는 병화를 쓰고요. 또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나 개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 안에서 하다못해 풀이라도 한 폭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다? 그럼 메마른 땅에는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물은 있는데 화가 없다. 그 땅은 축축하고 음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라나는 풀은 어떤 풀이 자랄까요? 별로 효과 있는 좋은 풀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양지발은 햇볕이 잘 쬐는 곳에 물이 충분히 있었을 때 거기선 큰 나무도 자랄 수 있고 아주 좋은 우량의 화초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양화인 병화를 쓰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무토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다른 다시 화토가 왕해서 무토가 왕은 간목 당연히 쓸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묘월의 간목, 병화, 개수를 위주로 하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감해서 용신을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리고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 사주의 틀 또는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을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모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또는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봤을 때, 중화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가 잘 되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왕세와 바로 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이 왕세는 사주 8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을 왕세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의 왕세가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사주의 주인공,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일간인데, 이 일간이 튼튼하고 왕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사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음에 반해서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은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은 어떤 용신,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왕하면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을 용신으로 지용하게 되고요. 일간이 약하게 되면 약한 일간을 돕기 위해서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를 용신으로 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 사주의 오행에 어떤 것이 왕하냐 약하냐, 그 중에서도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왕세가 되겠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잘 중화가 된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 즉 양토인 무토가 음목인 묘목을 받다, 양대 음의 관계. 근데 목과 토의 관계는 목극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뿌리를 내려야지만 목이 살 수 있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무의 뿌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물기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산소를 공급받아서 토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시 극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존관계,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나를 극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거를 극아자라고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극의 관계가 바로 관성인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의 관계는 극해서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단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야말로 극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주는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 같은 개념, 남편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직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죠. 칠살. 그래서 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라든가 적이라든가 또는 적군 같은 개념, 또는 관제구설 송사 같은 개념으로서 봅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 칠살은 나쁜 것,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관이 좋으냐 편관 또는 칠살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는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편관 칠살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장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것은 정관격이 된다. 근데 이 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의 제왕지가 있죠. 목이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반면에 목이 왕하게 되면 그야말로 토는 위축이 되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무토는 약한데 정관인 관은 왕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그래서 신약 관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간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은 마치 편관 칠살같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면 반드시 약한 무토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인성과 아까 말했던 비견 겁재가 있는데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물론 토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 인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관성이 정관이 나를 직접 극해서 목극토하지 않고 화를 보게 되면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통관이 되겠습니다. 통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약 관왕이 아니라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주틀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고, 화를 얻은 이후에 만약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서 병화로서 관인상생한 연후에는 물을 얻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영할해질 수 있고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드러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연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을목 월지의 묘주 을목에 천간에 투출된 것으로 보고요. 묘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인데 그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자, 묘월에 토가 약한데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냥 단지 묘목 하나 있는 거하고 또 목이 하나 천간에 투출되는 거하고는 그냥 목이 두 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이 그만큼 더욱더 크게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목의 세력을 그만큼 얻게 되면 상대적으로 토는 더욱더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비견겁재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더라도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연지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겁재가 되겠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 진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견인데 진토, 축토 모두 습토가 됩니다. 만약에 이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고요,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사주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습토 두 개를 얻음으로 인해서 묘월에 한전이 춘한이라고 하죠. 춘한 봄에 가뭄에 들었다 정도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 월간에 기토 투출되어 있는데, 자, 을목은 기토를 제하기는 좀 힘이 부족하지만 기토 정도는 이렇게 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기토는 을목에서 파극됐다라는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오행이 없습니까? 당연히 화도 없고요, 금도 없는데, 금이 없는 것은 썩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무토의 성향은 뭐가 되죠? 화가 있어서 무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수가 있어서 윤택하게 하면서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간목은 없다 하더라도 모광절에 을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가 있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진토 옆에 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진 합수가 되겠죠. 자진 합해서 수가 됩니다. 그래서 토도 나름대로 축토, 진토에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이 약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자진 합함으로 인해서 재선 수가 너무 많죠. 화가 없기 때문에 음농습중이라고 하죠. 목도 그렇고 음이 너무 강한데 음이 너무 강하고 습도 너무 중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음농습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물기는 자작자작하게 습기가 많은데 햇볕이 찌지 않아서 응달해지게 되면 땅이 후패 썩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운에서는 화운을 만나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개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화가 없는 거 경신시도 마찬가지, 신유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개해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임자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또는 경신, 신유, 개해시 같은 경우 모두 공통점 사주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다? 반드시 운에서 화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화는 없다 하더라도 인중병화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두 가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 모로 토로 양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 교봉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오행이 천매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죠. 이거는 통관 용신을 써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다. 그럼 뭐가 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목과 토가 싸울 때 그것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화가 된다. 원국의 화가 인중병화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거는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운도 이렇게 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을묘시도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있긴 있지만 이 화가 뿌리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토가 굉장히 왕하죠. 왕한데 다 이거 습토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금순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에 화운에서도 천간에 경신 인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시 이거는 이제 목화 금순으로 가는 것이 는 좋다고 하는데 병화 자체가 뿌리가 좀 없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사시도 화를 얻었다. 근데 병진시는 진토가 또 있어서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이건 진토, 축토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장점은 아까 병화는 뿌리가 없었지만 정화는 사이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토가 굉장히 세력을 얻은 겁니다. 목에 비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당연히 양상격은 아닌데 화를 용신으로 쓰되 요거는 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봤을 때 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화를 위주로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